폭발적으로 만연한 기생생물 가스트리아의 등장으로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만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며 한 번 감염되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이하여 이성을 잃고 사람들만을 공격하며 증식되는 가스트리아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 후 인류는 구축당해갈 운명이었지만 가스트리아가 싫어하는 금속 바라늄을 발견하였고 바라늄제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 모노리스라는 결계를 만들어 간신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부가 100%로 안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가스트리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민경이라는 직업과 그들을 도와주는 이니시에이터가 등장합니다. 저희는 텐도 민경 경비회사의 사토미 렌타로를 통해서 민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마침 사건이 터졌나 봅니다. 한번 보시죠. 4階だ。情報を総合すると間違いなくガストレアだ。やれやれ、お前さんが来てやっと入れるぜ。 역시 가스트리아 사건. 하지만 경찰들은 민경에게 공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오기도 전에 먼저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공을 뺏길 것을 걱정하는 것도 어느 의미에선 대단하네요. 결국 렌타로가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경찰들의 시체와 자신이 경찰을 죽였다고 말하는 감염남이 있었고 렌타로는 전투에 들어갑니다. 역시 민경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감염남을 막지 못했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도망갑니다. 잠시만요. 감염남과 피해자는 어디 갔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습격을 받고 창문을 통해서 도움을 청하러 다가간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4층 아닌가요? 그 뜻은 감염원과 함께 감염자도 이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 경찰과 렌타로는 바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때 근처에서 어느 소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감염자와 마주칩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소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残念だがお主は間もなく被害者から加害者になってしまう。 감염자는 가스트레아로 변하였고 그걸 발견한 렌타로와 경찰은 교전에 들어가는데요. 경찰이 쏘는 총은 안 먹힙니다. 하지만 렌타로가 쏘는 총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가스트레아가 싫어하는 금속 바라늄으로 만든 검은 탄환이었습니다. 이게 비싸서 일반 경찰들에게 보급이 힘들어 민경이란 직업이 생긴 것인데요. 효과는 있지만 결정타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탄환도 다 떨어진 그 순간 사실 엔주라고 불리는 이 소녀가 바로 이니시에이터였습니다. 보통 인간은 가스트레아 바이러스가 체액 감염으로 체내 침식률 50%가 넘어가면 인간은 보통 가스트레아화가 되지만 극히 드물게 임산부의 입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추적되어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여자아이들이며 그 눈은 붉으며 몸속에는 가스트레아 바이러스가 뿌리박혀 있지만 억제 인자를 지녀 침식 속도가 느린 아이들,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아이들입니다. 이니시에이터들은 가스트레아로부터 받은 재생능력과 운동 능력을 지닌 저주받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에어리어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들이 가스트레아 바이러스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니시에이터인 엔주 또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붉은 눈을 억제하여 자신이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엔주. 그들에게 보호받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과연 엔주에게는 진정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블랙블릿은 기생생물 가스트레아의 등장으로 인류는 한번 멸망하였지만 가스트레아가 싫어하는 금속 바라늄을 발견하여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도중 임산부의 입으로 들어간 가스트레아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쌓여 바이러스가 몸속에 뿌리 박힌 여자아이들인 저주받은 아이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을 가스트레아와 동일하게 보고 무시하지만 인류가 가스트레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상황인 세계관입니다. 스토리나 학생 신분으로 민경을 하고 있는 사토미 렌타로와 저주받은 아이들인 엔주가 각종 위기와 음모에 맞서 싸우며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고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애니는 저주받은 아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이중성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뭐 산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약한 이미지가 있는 여자아이들만이 저주받은 아이들이 된다는 잔혹한 설정이 있으며 아동폭력과 전까지 잘 지냈지만 진실을 알아버리고 바로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무거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들의 성격, 특히 엔주의 성격을 밝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지만 또 자세히 본다면 오히려 안타까움이 배로 되는 면이 있어서 정말 치밀하게 설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밀한 설정을 가진 작품이니 애니가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애니화가 되면서 스토리가 스킵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디 구울처럼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다거나 어디 흔해 빠진 애니처럼 이야기가 난잡하게 전개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원작 그대로 나와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욕심이니까요. 이 애니는 액션이 메인인 애니이기 때문에 작화가 중요한데요. 작화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연출은 좋지만 전투씬은 솔직히 좋다고는 못하겠고 무난했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설정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메인인 저주받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뿐이라서 로리콘 애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에도 말했듯이 이건 스토리 몰입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 애니를 로리콘 애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엔주가 렌타로에게 食事にするお風呂にするそれとも 이런 대사를 자주 해서 로리콘 애니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아이들은 가스리아 바이러스가 몸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요. 그녀들은 그걸 억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지 완전히 면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괴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항상 가스리아와 싸울 때에는 맨 앞에 서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대사를 칠 적당한 나이가 올 때까지 살지 못하니까 궁금해서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대사는 개그적 요소보다는 안타까움을 배로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와 그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로 파가 나뉘는데요. 이런 파들 간의 갈등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그 사이에 희생되는 아이들 때문에 참 파면 팔수록 무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블랙블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아포칼리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며 이걸 아직도 로리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